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5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에서는 올해 첫 구정 질문을 실시하고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가 의회와 집행부의 존중과 협력 속에 치러져 새 시대에 맞는 희망찬 하반기를 준비하는 회기로 채워지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다자녀, 임산부 등 실제 가사 지원이 절실한 가구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가사 부담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정책의 지원 대상이나 서비스 내용, 접근성 등에서 한계점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산구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산구는 현재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의 처우 수준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통계적인 수치를 넘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광산구 인라인 스케이트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시설 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 방치로 인한 안전 문제나 도시 미감 저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AI 산업 시민체험 상설 홍보관 유치를 위한 구차원의 노력 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AI 체험형 전시 로봇, 코딩 실습, 데이터 시각화 등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홍보관 또는 전시관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 지원 조직 역할 강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산구 사회적 경제 분야의 중간 지원 조직 서비스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의견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입니까?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최하위 성적을 받은 이유가 수익 구조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유가 주 원인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사업이관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경영평가 개선을 위한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 주민자치 조직과 별개로 동미래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 조직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기존 조직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우리 광산구 각 동에는 오랜 시간 마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다양한 주민자치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이미 마을자치의 핵심 기구로서 그 역할과 위상을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미래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별도 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주민 참여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미래 발전 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추진 계획이 무엇입니까? 공공임대아파트를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주거권의 형평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광산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는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위해 주관 부서인 주택과에 공식적으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책방이 가지는 문화적, 사회적 가치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 동네 책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 서점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광산구는 지역 서점 활성화 및 동네 책방 살리기, 주민의 독서 문화 확대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설립 시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운영 예산 대비 실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효과가 확실히 입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여 재단 설립이 신규 조직 확대만을 목적으로 진행된 위인 설관의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있었는지 질문 드립니다. 광주광역시가 당초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약속한 소각시설 지하화 계획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상화로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산구는 이에 대해 어떤 계획과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광산구는 작년 12월 16일자로 일상감사 범위가 명시된 공주광역시 광산구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기존 19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대폭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감사 규정 개정은 단순한 축소가 아닌 불필요한 항목을 정비하고 필요한 감사 지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예산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시행된 용역 중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12건, 중간 점검을 차지 않은 것이 11건, 용역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건이 7건이었으며 이 모든 절차를 누락한 용역도 4건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의 중간 점검 의무가 형식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용역 결과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의 대표 공설시장인 송정 오일시장과 비아 오일시장은 오랫동안 지역의 특색 있는 상권으로 유지해왔지만 현재는 장옥 공실과 미영업, 창고 전용 등의 문제로 실제로 장사하는 장옥이 많지 않아 시장으로서 역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 후 광산구 시장운영관리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 정지 및 허가 취소 조치는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공실에 대한 신규 사용자 모집도 없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실질적 이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지정된 33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 온누리 상품권 감액률, 상인 만족도, 유동인구 변화, 상권 매출 등과 같은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상권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밝혀주십시오. 중간 지원 조직인 두 센터들의 유기적 협력과 상승 효과를 위한 홍보 및 성과 분야 확산에 관한 우리 구의 입장과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비춰볼 때 두 센터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거점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활력을 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금 곱씹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광산구 도시재생 공동체센터의 광산구 산하기관화 경영 의견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제 도공의 자율성과 현장성,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획안 목적 사업을 늘리고 사단법인 고유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와 역할 비율을 위해 시스템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작 활동을 넘어서 정신적 힐링, 환경교육과 먹거리 자립, 건강한 공동체 형성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운영이 중단된 벌량동 소재 선동공유는 안정적으로 도시농업 농장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공부지로서 광산구에 유익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지를 교육청과 잘 협의하여 장기 임대하거나 장기적 매입을 검토하여 도시농업 체험장과 교육공간, 쉼터 등을 포함한 공영 도시농업 농장으로 조성할 것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현재 우리 광산구에는
공공항 소음 영향권 내 학교가 6곳 있으며 이들 학교는 전투기 이착륙 시 소음 피해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군소음 보상법은 개인 재산 피해만 보상 규정을 두고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전무합니다. 첫째, 군소음 보상법을 개정해 학교 등 교육시설을 명확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학습권과 건강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방음 시설 설치와 대치학습 프로그램, 심리 상담 등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국가를 대신하여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뜻하지 않은 여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다수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지역 각 자치구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금액, 계약기간의 차이로 인해 정작 보험을 적용받을 때는 보장 차이를 경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별 여건이 다르고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소에 따라서 보험 적용을 달리받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선하여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광주시 전체 면적의 약 44%를 차지할 만큼 넓고 영산강과 함룡강을 끼고 있어 자연재해 취약한 구조입니다. 우리 구에는 약 3만 9천여 개의 빗물바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상시 관리하는 인력은 22명에 불과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빗물바지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피해를 막는 결정적인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대응의 중심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그 골든타임입니다. 현재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총 126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25%인 32명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기간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자도 아닙니다. 퇴직금, 휴일수당, 연차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을 길거리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여름엔 폭염 속에서 겨울에는 한파 속에서 근무하지만 근무 시간이 근로기준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공기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5월 17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단순한 산업 현장의 문제를 넘어 우리 광산구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로 인한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연간 4,500억 원의 생산 감소를 포함한 총 1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에는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방안과 생산 중단으로 불안정한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 방안, 그리고 한평 신공항으로의 이전과 생산 설비 구축 과정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제11공구 건설공사 중 첨단대교 구간의 공사는 2호선 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지상을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시민공원, 교통공원, 파크 골프장뿐만 아니라 산업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화물차를 비롯한 출퇴근 차량이 많고 주말 시간에도 체육활동이나 시민숙 이용 시민과 다명권 나들이 객 등으로 정체가 심화되고 시민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첨단대교 일을 지하철이 지상철로 가는 상황에 대해 신속히 알리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지상화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듣고 지하철 공사를 주민들의 공감 속에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